2030 세대의 세 아들이 재산이 47억이다. 뭐 돈 많은 거, 돈 가진 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재산 증식 과정, 형성 과정에 어떤 불법은 없었는지 적절했는지 이 부분은 또 검증 대상인 거라는 겁니다. 이 후보자 가족의 수상한 재산 증식 의혹은 또 있죠. 이 후보자가 자신의 아들의 증여받은 주택이 포함된 지역의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이해 충돌 논란까지 받고 있습니다. 32평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합원 분양가가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은 11억, 12억 사이면 그냥 5억은 버는 거죠. 실거주하지 않은 동대문구 전농동 토지와 주택이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해당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대기업 건설사에 35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 이 후보자가 21대 총선 때 재개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지역구였던 터라 이해 충돌 소지가 다분한 것입니다. 자, 교수님.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작년 5월쯤에요. 이 후보자의 시어머니가 이 차남 둘째 아들한테 서울 동대문구의 주택과 땅을 증여했답니다. 지금 17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이 차남한테요. 그런데 다음이요. 이 후보자가 이 주택이 포함된 그 지역에 재개발하겠습니다라고 공약을 하고 영향을 쏟았다는 겁니다. 이해충돌 가능성은 없습니까? 얼핏 봐도 이해충돌 가능성이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본인이 사실 그러니까 지금 당선이 된 것이 아니고 당시 공약은 내걸었지만 본인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낙선을 했다. 네. 그리고 낙선하고 난 뒤에는 또 나중에 그러니까 지지난해 또 총선 때는 사실 지역구를 또 바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동대문구의 재개발에 대해서 자신이 여러 가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혜원 후보자 측의 입장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동대문 쪽의 그러니까 지금 구도심의 재개발은 사실은 사실 그 지역 정치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중요한 이 시정 현안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장서서 이야기했던 이 지금 공직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지역에 자신의 재산 형성이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리고 물론 본인은 또 이렇게 해명할 수 있겠죠. 그거는 내가 아들에게 물려준 재산이 아니라 내 시어머니가 갖고 있던 재산을 준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시어머니의 재산 취득조차도 사실은 이혜원 후보자의 동대문의 지금 이 정치적인 연고를 선택한 거하고 전혀 무관치 않다는 그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청문 과정에서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소명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에서 해명해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혜원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 그런데 여당 내에서도요. 후보자를 또 입장이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의견이 분분하대요. 들어보겠습니다. 반성과 사과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고 한편으로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의 비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자기가 잘 맞추겠다 하는 부분을 어필을 하면 넘지 않을까. 그래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결정이 잘된 결정이 되도록 옳은 결정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어떤 조직의 수장으로서 이런 인성을 가진 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이 저는 사실 명확하게 들고 그 녹취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악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저희가 여당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걸로 봐서는 내심으로는 다 이게 진짜로 끝까지 갈 수 있어? 라는 의구심 가득한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김희정 의원님.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장관이 되는 데는 대통령도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이시고요. 민주당도 크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임명함으로써 그 누리고자 하는 효과는 다 누렸거든요. 실제로 경제정책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소득 같은 거 앞으로 바꿀 거고 그다음에 막 퍼주는 거 바꾸기 위해서
이해운 지명자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끝까지 지키고자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크게 두 가지 용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통합하는 척 하면서 데려다 쓴 거잖아요. 실제 통합도 아니면서. 왜 실제 통합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이미 국가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배제를 했었거든요. 국민권익위원장이라든지 저출산 고령화위원장 다 국무회의 못 들어오게 하고요. 대전시장이나 충남 충북지사를 충청도에서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그분들을 못 오게 했습니다. 대통령 행사 때. 그리고 잘 아는 이준숙 위원장 한 명 찍어내기 위해서 법까지 없애고 새로 바꾸고 지금 현재 이미 국가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배제를 했는데 뭐 좋다고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임명함으로써 마치 뭔가 새로운 게 있는 것처럼 그 효과만 누리고자 한 거지 실제 당선돼서 일을 같이 할 생각이 있었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검증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부동산 문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운 지명자보다 훨씬 더 부동산 문제 있는 이한주 예. 어린이날 애들한테 집안 채식 뭐 한 그 사람 문제 지금 완전히 수면 위로 가라앉았잖아요. 그래서 이미 효가 다 봤기 때문에 뭐 굳이 인사청문회에 보호하거나 임명에 크게 관심 없어 보인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알겠습니다.